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DSBA 연구실 박사과정 이종호입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PSLR을 시간에 발표할 논문은 Spatial Temporal Graph Convolution Network, Deep Learning Framework for Traffic Forecast라는 논문으로 현재 1000회 이상이 인용된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고요. 앞 글자에 제가 글자를 빨간색으로 따왔듯이 STGCN으로 약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STGCN은 최초로 스파셜한 정보와 템포럴한 정보를 함께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적용을 한 방법론이고요. 해당 논문에서는 주제로 트래픽 포캐스팅을 주제로 했습니다. 왜 트래픽 포캐스팅에서 처음으로 적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트래픽 포캐스팅의 특수한 데이터의 특수성을 발표를 하면서 함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앞서 말했듯이 트래픽 포캐스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런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어떤 성능을 보이고 어떤 원리로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STGCN이 가지는 특수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한 것까지 많이 다루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트로덕션입니다. 트래픽 포캐스팅 테스트는 아직 저희 연구실에서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주제인데요. 이 트래픽 포캐스팅 테스트가 가지는 특수한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요, 사실 이렇게 이런 지도가 있고 여기에 있는 도로들은 사실 뭐 이런 도로들끼리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도로에서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났다 하면은 해당 도로만 막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도로와 연결된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다 같이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교통의 흐름이 여기에서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은 다른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교통의 양이 많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에서 몰렸던 차들이 유동이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다른 구간에서도 관련돼서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보이는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교통 예측을 하는 거는 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에서 미래에는 어떻게 교통이 변할까라는 것을 정보를 예측을 해서 해당 정보를 우리가 전달하는 것을, 그래서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이런 식으로 교통의 예측이 되니까 대응을 하도록 정보를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해당 도로에는 센서들이 있는데 센서에서 뭐 차량의 속도, 차량의 양, 그리고 지금 차량의 이런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수집을 하고 해당하는 정보를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포캐스팅을 할 때 단기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바로 넥스트 스텝이 궁금할 수도 있지만 사실 더 궁금한 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라고 할 때, 혹은 지금 내가 당장 도로 위에 있을 때 몇 분 후에 내 도로가 어떨지는 사실 내가 차를 달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궁금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중장기라고 하면은 15분에서 보통 60분 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넥스트 스텝에 대한 정보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것 굉장히 중요한 태스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냐라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거를 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 돌려본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차가 들어왔을 때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물리적인 동적 모델링으로 이때까지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공식화라고 하죠. 그래서 공식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차가 들어올 때는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라는 걸 공식으로 다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현실적인 적용이 굉장히 정교하지 못하고 계산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더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반의 데이터 드라이브는 접근을 하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많이 쓰이던 게 RMA, SVM 같은 머신러닝 기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러한 기법들이 단기적인 넥스트 스텝 바로 옆 하나를 맞추는 데에는 잘 맞추더라. 근데 장기적인 정보를 예측할 때는 굉장히 바이어스가 심하더라. 그래서 결국 예측을 잘 못한다는 이유가 이 구간의 정보를 예측할 때 다른 구간의 정보가 함께 유동적으로 지금 제가 이때까지 말한 정보들이 함께 고려가 돼야 되는데 회귀 분석이나 이런 거에서는 이런 게 잘 안 되더라라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정보가 이 특징을 보존을 해야 된다. 어떤 특징이야? 첫 번째 특징. 도로교통망에서 수집되는 지점에서는 각 공간적인 특징에 기반해 상호 관련성이 존재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떤 얘기냐? 다시 말해서 교통의 증가, 정체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내가 연결된 부분, 이 부분의 도로에 대한 센서 정보면은 사실 이 근방에 있는 센서들이 더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런 점의 공간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공간적인 특징을 지금 저는 사실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했지만 실제 데이터는 뭐 이렇게 점 포인트로 다 연결이 돼 있겠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대한 정보를 받아와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포캐스팅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인 정보, 똑같은 지점이더라도 시간적인 정보에 따라서 시간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연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LSTM 같은 RNN 모델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인풋으로 RNN이 이렇게 있을 때 인풋으로 그냥 여기 있는 모든 그 지점들의 센서들에 대한 정보가 인풋으로 들어가게 돼요. FC LSTM이 되겠는데 사실 근데 여기 얘들 간에서도 공간적인 특징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풀리 커넥티드로 넣는 게 아니라 뭐 얘랑 얘랑은 더 가까울 것이고 뭐 이런 정보가 있는데 이런 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된다라는 게 공간적인 상관성을 무시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얘들을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2D CNN으로 그냥 넣게 되면은 사실 로컬리티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2D CNN 쓴다는 게 여기 타임을 두고 여기를 센서들을 다 둬요. 이제 센서들을 이런 식으로 다 두는데 결국 센서들 간에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사실 여기에서의 거리가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의 특징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냥 그리드로 2D CNN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더라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아이디어가 결국은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인데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애초에 처음에 나올 때 얘기가 나온 것이 지오메트릭한 정보를 더 잘 반영하자라는 취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드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거리를 기반으로 로컬리티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연결되어 있는 여부를 통해서 메시지 패싱이 일어나게 되고 정보들이 이렇게 전달되게 되면서 결국은 엣지들의 디그리를 통해서 컨볼루션을 이루자라는 게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정의입니다. 사실 이런 게 실제로 여기 앞선 사례에서 본 것처럼 더 많은 그림들과 더 연관성이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전 세미나들에서 제가 다룬 논문들에서 이제 예전에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하게 많이 다룬 논문들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다른 주제로도 많이 발표를 했고 근데 오늘 이런 상세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래프 네트워크가 가지는 이런 파라미터들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래프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쓰는 거는 인풋이 있고 이 인풋은 인풋 노드의 차원을 가집니다. 그리고 웨이트가 어떤 걸 반영하냐 어드제이선스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 정보가 반영이 되는 웨이트를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 웨이트는 인풋이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바뀌는 웨이트를 뜻하고요. 결국은 요거를 웨이트를 학습시킬 때
인접 행렬에 대한 정보가 반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래픽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앞부분만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SVM, 아리마 뭐 이런 모델들이 여기 앞선 정보만을 사용을 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그래프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거는 요 정보를 추가로 사용을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 도로가 이게 센서라고 보면은 이 도로 센서가 시간축으로 했을 때 가지는 정보를 기반으로 여기에서 만약에 앞선 뭐 4개의 시점을 통해서 다음 넥스트 스텝을 예측을 하는 태스크를 진행을 한다라면은 학습을 하고 프레딕션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우리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각 로드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진행을 할 것이고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아래와 그림과처럼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시간 축에 따라서 각 로드들의 연결성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웨이트를 학습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디테일하게 SDGCN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체 그림은 이렇고요. 그래서 결국 논문에서는 두 개의 ST 컨브 블럭을 하는데 이 ST 컨브 블럭은 오른쪽 그림처럼 생겼습니다. 가운데 그림처럼 두 개의 Temporal Gated Convolution 레이어 안에 스파셜 그래프 컨볼루션 레이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파셜 그래프 컨볼루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GCN이고요. 해당 논문에서는 쉐비컨브를 썼는데 쉐비컨브에 대해서 조금 이따 간략하게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요 사이에 있는 템퍼럴 게이티드 컨볼루션이 마지막 여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요 쉘입니다. 요 쉘부터 이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템포럴 피처를 뽑아내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논문에서는 상당히 수식적인 부분이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제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오른쪽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한 개의 로드 센서를 기준으로 앞서 봤듯이 센서가 굉장히 많은데 뭐 200개 센서가 있는데 사실 그 센서 중에서 제가 하나의 센서를 기준으로 우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센서는 타임 시점을 기준으로 인풋 피처의 디멘전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디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커널 사이즈가 3이라고 하면은 요 커널을 통해서 컨볼루션이 진행을 해서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또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타임이 어떻게 되죠? 줄어들게 되죠. 그 줄어드는 만큼이 전체 타임 빼기 전체 타임을 m이라면 전체 타임 빼기 k 그리고 플러스 1만큼의 윈도우 사이즈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디 컨브를 걸어서 첫 번째로 한번 우리가 타임에 대한 정보를 익스트랙트 하고요. 이렇게 익스트랙트 된 정보를 우리가 GLU라고 하는 Gated Linear Unit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부터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 건데 두 개의 웨이트를 가지는 각각의 그 리니어 레이어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4차원이었다고 하면은 이거를 뭐 3차원 정도로 만약에 줄여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웨이트가 걸리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웨이트를 만들어서 P, Q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 P는 우리가 트랜스포머처럼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그냥 이제 밸류 매트릭스로 있는 거고 얘는 이제 어텐션 웨이트가 되도록 바뀝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여기의 값에다가 그냥 시그모이드를 취해 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그러니까 엘리멘트 와이즈를 기반으로 곱셈 연산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 두 개의 곱이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아웃풋이 되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거는 한 개의 센서를 기준이었고 자 그러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n개의 센서가 있으면은 3D 텐서의 형태로 아웃풋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는 값이니까 결국은 오른쪽 그림처럼 아웃풋이 최종적인 아웃풋은 이런 식으로 타임이 슈링크된 3D 텐서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 N 센서 파트는 아직까지 센서 간의 정보의 교류는 없었다. 오직 지금 뭐만 진행됐죠? 타임에 대한 정보만 익스트랙트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지금 진행된 건 여기만 진행이 된 거예요, 아직. 이 부분을 센서 간의 정보 교환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진행할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3D 시점의 변환을 이런 식으로 한번 돌려서 이제 로드 기준으로 그리고 피처는 만약에 3000이었다고 하면 그대로 있고 요걸 타임 축을 바꿔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생기게 되겠죠? 이 오른쪽 그래프처럼 생긴다는 소리가 요 노드가 되는 부분에 대한 피처들이 이렇게 있고 이제 타임 시점으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됐다고 합시다. 0, 1, 2 그래서 뭐 t 시점까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 네트워크를 각각의 요게 이제 하나의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그래프 네트워크 GCN을 통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제가 말했듯이 인풋의 차원과 히든의 차원을 연결해주는 웨이트를 학습하는 게 GCN이라고 했죠. 그래서 GCN을 통해서 요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고 각 타임 시점에서는 걸리는 GCN 레이어는 동일한 것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주게 되면은 결국은 이번에는 요 피처 간의 관계가 고려돼서 차원이 줄어들게 되는 리프레젠테이션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타임 슈링크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피처를 만들어지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아웃풋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ST블럭을 두 번이나 걸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제가 여기서 0, 1, 2 뭐 해서 t 시점이라고 하면 이게 파이널 타임 시점이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 마지막 시점의 정보만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히든 차원을 다시 차원을 마지막으로 하나를 맞춰주는 FC 레이어를 아웃풋 레이어에서 FC 레이어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파이널 리프레젠테이션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 노드 바이 채널 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드 바이 채널을 마지막으로는 채널 곱하기 뭐 1을 해서 이제 n차원의 결과로 n차원의 벡터로 나오게 되는 결과를 뽑아내게 되는데요. 이 값은 우리가 어떻게 뽑아낸 값이다 정의를 하면은 0의 3D 텐서에서 나온 하나의 값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리얼타임에 대한 우리 앞서서 제가 여기에서 M 시점에 여러 개의 타임 스탬프가 있고 넥스트 스텝 한 개를 예측을 하는 태스크라고 했잖아요.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요 값이고 요 M에 해당하는 값이 요 파란색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간의 MSE 로스를 통해서 이 로스를 통해서 웨이트가 이제 학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간단한 이제 데이터였습니다. 아니 그 방법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실망한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 시도된 논문이기 때문에 많이 언급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인풋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조금 더 감이 잘 오실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과처럼 물류량에 대한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 있는 거는 이제 실제로 뭐 속도 혹은 이제 해당 지점에서 교통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고요. 여기에 보시는 게 이제 어드밴스 매트릭스가 될 건데 어드밴스 매트릭스가 당연히 이제 연결되어 있으면은 여기 사실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다 노드가 정해져 있겠지만 사실 최대한 이런 걸 반영하려고 했겠죠. 거리 기반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원래 2D 있는 거를 이렇게 매트릭스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완전하게 반영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지점이랑 여기 지점이 있을 때 이건 실제로 연결되어 있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막 실제로 연결이 안 돼 있어 보이지만 거리가 가까울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리를 기반으로 웨이트를 다시 줬다고 합니다. 원래 인접 행렬은 1 아니면 0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값에서 거리 기반으로 가까울수록 웨이트를 더 주고 멀수록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많이 멀어질수록 아예 그 값을 0으로 바꿔버려서 이런 식의 웨이트를 주는 어드밴스 매트릭스를 생성했다라고 합니다. 데이터는 갱신이 5분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루 기준으로는 288개의 로우가 형성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데이터를 가지게 될 것인데요. 각 로드에 대한 정보가 5분 단위로 수집이 되는 인풋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총 60분을 통해서 그 다음에 75분째, 90분째, 105분째 되는 이제 15분, 30분, 45분 후의 넥스트 프레딕션을, 이게 한 번에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시퀀스 투 시퀀스처럼 한 번에 예측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 예측, 이거 하나에 통해서 90분 예측, 이걸 통해서 105분 예측,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부분을 따로따로 예측을 하는 태스크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실험을 보시면은 예전에 있었던 통계적인 기법,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FC 레이어에 LSTM을 태우는 방법론들의 성능이 훨씬 더 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그래프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건데,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컬리티에 대한 엣지가 실제 그래프의 지도와 유사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로컬리티가 더 정확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부분 연결성에 대한 게 지오메트릭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요 세 개의 그래프 네트워크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TGCN 같은 경우에는 쉐비컴브를 기반으로 레이어를 만드는데, 쉐비컴브 같은 경우에는 폴리노미얼하게 그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사용할 때는 커널 수구 3개까지로 돼 있으니까 K-1 어프로시메이션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투 오더에 대한 정보가 올 것인데, 그런 부분 조금 생략하고요. 커널이 3짜리인 쉐비컴브를 사용을 했습니다. 일반 여기에서는. 근데 여기 쉐비컴브 퍼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컨볼루션 커널의 K의 커널 수를 1로 했을 때의 값이고요. 여기에 보이는 GC, GRU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GCN의 여기 논문에서는, 지금 설명하는 제가 이때 그 방법에서는 타임을 섞을 때 원디컴브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지 않고 이런 식으로 GCN을 통해서 결과값을 다 뽑아둡니다. 다 뽑아두고 나온 값들을 다시 GRU에 한 번 더 태워서 순차적으로 뽑아내서 파이널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비슷한 예시가 이제 컴브 LSTM이랑 비슷한 방법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단점은 이렇게 GRU를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GRU를 사용하는 방법 특성상 학습 및 추론에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스피드가 떨어지는 구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러시아워, 그리고 실제로 퇴근길, 출근길에 대한 러시아워 부분인데, 보시게 되면은 그 그라운드 트루스가 파란색이거든요. 근데 이걸 빨리 캐치를 못해요. 이 GRU를 쓰는 방법이. 왜냐면은 이제 LSTM, GRU의 특징이기도 한데, 빠른 변화를 빨리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정보를 받아오기 때문에 정보가 변하는 걸 캐치하는데 조금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쉐비 퍼스트랑 쉐비넷 컴브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실제로 학습이 추론을 할 때도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표였습니다.
제가 사실 SDGCN에 관심 있었던 이유는 최근 연구에서는 사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을 때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도 엣지를 걸어 주더라고요. 같은 노드면은 이 노드 간의 정보를 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전파를 해줄 수 있게 여기 사이에 있는 값들을 같은 노드면은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을 해서 정보를 전달하던데 사실 그러지는 않았고 여기에서는 GLU라는 방법을 통해서 원디컴버와 GLU를 통해서 한번 그냥 타임을 썼고 결과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마지막 부분만 떼와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사실 RNN을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조금 우리가 동시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여기에서도 이제 타임을 썼고 공간을 썼고 그 다음 다시 타임을 썼는데 뭔가 T와 S가 동시에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들에서는 이 템퍼럴 그리고 스파셜한 부분이 동시에 네트워크 상에서 프로파게이션이 되는 방법론들이 정말 최근 연구에서 많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다음 세미나 때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문이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이거 수식적인 부분을 많이 배제했고 직관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예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